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장단 구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협치를 다짐했지만 의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놓고 셈법이 복잡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충청권 메가시티 준비위원회 출범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시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행정수도 완성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겨서 사고가 날 경우 중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정리했습니다.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에 이동식 빨래방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번기 농촌 어르신들의 이불 빨래를 책임지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끝없이 대치하는 우리 국회를 바라보며 지방의회라도 제발 여야가 협치를 실현해달라는 유권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출범할 충청북도의회와 11개 시군의회, 그중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1석씩 동수를 이룬 청주시의회가 순항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의장 선출을 놓고 여야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은 차기 청주시의회 의장 후보로 김병국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당시 오늘 의장 후보를 뽑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당선인들끼리 투표를 벌였고 이후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와 표결을 거쳤습니다. 10명의 조선 의원 상당수가 당일 후보 선출에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자선들의 힘의 논리에 눌리면서 결국 후폭풍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3번이나 의장을 역임한 인물을 다시 의장 후보로 미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반발에 부딪힌 것입니다. 자선 의주의 그 의장 선출 방식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의회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정인의 의장이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는 청원 청주 상생협의안에 따라 옛 청원 지역 출신이 전반기 의장을 맡는 데는 일단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좀 더 민주당에 비해 전반기 의장직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다수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씩 양보를 해서 전반기는 청원군 출신 국민의힘에서 좀 하고 후반기는 청주시 출신 중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게 제일 지혜롭고 민주당은 꼭 전반기를 국민의힘에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 전반기를 못할 이유는 없다. 우리 시장께서 이제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의회 본연의 어떻게 보면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이미 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병국 의원에 대한 대내적인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 불식하느냐, 민주당은 청주 출신 의장 몫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옛 청원 출신 의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다음 주 의장 선출과 원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청주 시민이 청주시 의회를 여야 가부동서로 만든 것은 전행이 아닌 합리적 타협을 통해 의회를 운영하라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시대 정신에 공감할 수 있는 의장단 구성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충청권 메가시티 준비위원회 출범을 공식 제안하고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특히 당선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인물로 이준배 인수위 부위원장을 정무부시장에 내정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초광역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최 당선인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중간 보고회를 통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출범을 적극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이걸 가시화시킬 때가 됐다. 그래서 이 메가시티를 만드는데 어떤 조직과 또는 어떤 체계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을 논의하는.
또한 청년 일자리 정책과 기업 유치 등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로 이준배 인수위 부위원장을 정무부시장에 내정했습니다. 최 당선인은 이 내정자가 고졸 출신으로 자수성가해 기업을 일으킨 경제 전문가라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13대 7의 여소야대 시의회 구성에 대해선 시민들이 시정 운영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협치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하게 시민들의 말하자면 견제도 받고 시의원들하고 협치를 해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뜻을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한편 인수위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60명 규모의 자문단을 설치하고 각 분과와 TF팀별로 배치해 시민 의견 수렴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지난해 말 충주에서 부발까지 KTX 열차가 개통됐지만 서울까지 가려면 여전히 열차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충주에서 판교까지 직통열차 검토를 공식화해 충주 시민들의 수건인 이른바 서울 가는 열차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개통된 충주에서 이천 간 KTX 열차입니다. 중부 내륙선 철도 1단계 구간인 충주에서 이천 부발까지 54km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본격 운행에 들어간 겁니다. KTX 이음열차가 투입돼 시속 200km의 속도로 단 25분 만에 이천 부발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판교까지 가려면 여전히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교까지 직통열차 운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중부 내륙선 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한 엄영소 국토교통부 차관이 직통열차 운행 검토를 공식화한 겁니다. 어 차관은 충주에서 부발 구간 고속열차를 경강선을 통해 판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시민들의 수건인 서울 가는 열차가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현재 충주 부발 간 중부 내륙선 철도를 판교까지 직통으로 연결해 줄 것을 촉구했고, 이에 대해서 차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처음으로 공식 발언을 해서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기존 판교역 스크린 도어를 다중 슬라이드 형식으로 변경해 판교까지 직통열차 운행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충주에서 문경 구간도 당초 예정대로 2023년 개통될 전망입니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 공정 집중관리와 조기 인수인계를 통해 공기를 추가 단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또한 살미역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보도육교 설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에서 판교 간 직통열차 운행과 함께 중부 내륙선 문경 구간 적기 완공, 살미역 보도육교 설치가 가시화되면서 철도 이용객들의 편리함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다음 달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반드시 차를 멈춰야 합니다. 자칫 사고를 내면 중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어 법규를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가 녹색불로 바뀌자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하지만 한 화물 차량이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우회전을 시도합니다. 지금까지 흔히 볼 수 있었던 운전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다음 달 12일부터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횡단보도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반드시 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아예 없거나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에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운전자는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지나가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다음 달 12일부터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특히 사고 발생 시에는 중과실 항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재판에 넘겨져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그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는 경우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는 더 강화됩니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우회전을 하기 이전 신호에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뒤에 출발해야 합니다.
경찰은 전방 횡단보도가 보행 신호일 경우 지나가면 안 된다고 인식하는 운전자들이 많지만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와 관련해 도내 주요 교차로마다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농번기를 맞은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 고령화된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농촌 현장에 이동식 빨래방이 등장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집안 한켠에 켜켜이 쌓여있던 이불 빨랫감들이 오랜만에 외출에 나섰습니다. 이동식 빨래방에서 묵은 때를 벗겨내고 금세 뽀송뽀송한 새 이불로 변신을 마칩니다. 충북농협이 고령화된 농촌에 이불 빨래를 위해 도입한 이동식 세탁 차량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홀로 살거나 몸이 불편한 농민들은 농번기 일손 부족에 이불 빨래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묵은 빨래를 해준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나온 농민들은 이동식 세탁 차량이 효자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이제 세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큰 이불 같은 거는. 그런 걸 이런 이동 차량 와가지고 해주니까 굉장히 고맙죠. 운영 여건상 주 2회만 가동하는데 오는 10월까지 마을별 방문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 만점입니다. 지난 3월부터 2달간 강원 산불 현장에서 재난 지원에도 나서 농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 현장이나 수해 현장 등 농민이 필요한 현장에 우리 이동 세탁 차량을 이용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농협과 농민들은 거동이 불편해 빨랫감조차 맡길 수 없는 홀몸 고령 농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배달 서비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여성 연예인들이 축구를 하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이 축구하는 모습이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데요. 진천의 순수 아마추어 여성 축구단이 창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금녀의 벽으로 여겨지던 축구장에도 여풍이 불고 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몸풀기에 이은 볼 드리블 훈련. 돌 때 미리 자세 낮춰놓고 돌면서 같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어진 연습 경기에서는 날카로운 패스와 돌파에 이은 슈팅이 연신 골문을 가릅니다. 20대에서 50대까지 순수 아마추어로 구성된 생거진천 런 여성 축구단입니다. 창단한 2달 전만 해도 공을 가지고 걸어가기도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제법 볼 컨트롤과 슛이 가능할 정도가 됐습니다. 열정도 어느 누구에 뒤지지 않습니다. 선수 출신의 축구 지도자들과의 훈련이 끝난 뒤에도 남아서 개인 운동을 하는 회원도 적지 않습니다. 골을 넣었을 때 그 쾌감은 진짜 말로 못합니다. 그 기분은 최고입니다. 남자만 하는 거다라기보다는 여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신천 체육회 여성 축구단이 창단한 것은 지역 여성들의 요청이 계기가 됐습니다. TV에서 여성 연예인들이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축구단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면서 도내 1호 체육회 소속 아마추어 여성 축구단이 창단했습니다. 처음 37명으로 창단해 지금은 43명으로 늘었고 함께하고 싶다는 여성들이 많아 팀원을 100명까지 늘리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이 단합된 모습과 또 진천군 여성의 그 자부심 이런 거 긍지와 이런 걸 위해서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전국의 아마추어 여성 축구단은 100여 팀이 활동 중입니다. 생거진천 여성 축구단은 내년쯤 첫 교류전과 함께 연예인 축구단과의 친선 경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전식 지역화폐인 청주페이의 10% 인센티브 지급이 모레 24일 오후 4시부터 중단됩니다. 청주시는 10%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세운 예산 300억 원이 소진됨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앞서 지난 13일부터 10%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충전 한도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늘 충청북도 중소기업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대회에선 신우 콘크리트 산업 김동우 대표가 기업인으로선 최고의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또 충주산업 강성덕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태인 이상현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모두 36명이 수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중소기업인들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위기를 타개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이 6일 지방선거 기간 동안 지역 언론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김 당선인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고발장에 김 당선인의 지시나 공모에 따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인터넷 매체 기자 3명에게 각각 현금 50만 원을 제공했고 다른 기자 3명에게도 현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6일 지방선거 시의원 당선인 A씨를 금품 제공 의혹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지역구 이통장 협의회 회원들이 여행을 떠나는 자리에 참석해 현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253개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선 가운데 새 인물 등장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8개 선거구 가운데 청주 상당과 충주, 제천, 단양, 동남 4군 등 4개 선거구는 현재 원외 지역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직 강화 특위는 모레 금요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 뒤 경선과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지역위원장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임 청주지검장으로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배 지검장은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대검 공공수사부장, 전주지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철희 청주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